아 문과를 왜 안 봤냐고. 너 문과 갔니? 아니었어요. 예비 문과. 친구가 물어봐서. 창이 나영 봐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배우다 보니까 다 이과 애들만 있네? 아 문과도 상관없어요? 문과 애들도 있어요. 지금 중학생들 중에는. 근데 별로 없어요. 걔 무관 중에 이부터 갑자기. 중학생들이 보통 고등학을 하면 욕심이 이제 많아져서 이과로 가요. 진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6 4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벡터의 다양한 성질들을 배웠죠. 자, 지금부터 우리 뭘 배울 거냐면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걸 배울 거고요. 벡터를 이용해서요, 구의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걸 배울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전에 직선의 방정식 배웠었는데 그때 어떤 표현들이 있었냐면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y는 mx 플러스 n꼴로 쓴다. 한 점이 주어져 한 점과 말이 꼬였구나. 삼각점. 죄송해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개념 한번 떠올려 보자. 자, 예를 들어서 y절편이구나. 선생님 말 잘못했구나. 기울기가 n이에요. 그리고 y절편이 n으로 주어졌어요. 이때 우리는 방정식 어떻게 만든다? 시작! y는 mx 플러스 n이다. 자, 그런데 요번에는요. 한 점 x1, y1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m입니다. 식을 어떻게 세운다고 배웠어? y-y1은 m의 x-x1 이런 거 배웠죠. 자, 두 점이 주어졌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만든다? 시작! y-y1은 x2-x1분의 y2-y1의 x-x1이다. 자, 절편이 주어졌다. x절편은 a로 주어지고 y절편은 b로 주어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만든다?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쓸 수도 있고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라고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배웠지? 즉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조건이 뭘로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식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다를 배웠어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지금부터 또 배울 겁니다. 5개의 표현을 배울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데 총 하나 나와서 맨 마지막에 5개 통으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 라는 개념을 5개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요 기본이 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점의 위치 벡터를 규정하는 벡터에 대한 등식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표현해요. 즉 까놓고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데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 거야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기에 앞서서 선생님이요 그 과정 어떤 식으로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점 A를 지나고 이거 뭐야? 한 점이 주어진 거야. 그리고 0벡터가 아닌 벡터 이외에 평행한 직선 요거 바꿔놓을게요. L이라고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G라고 쓰지 말고 L이라고 바꿀게요. 직선 L에 벡터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요. 그러면 이 직선 L은 어때? 점 A를 지나는데 요 벡터에 평행하대요. 평행하니까 방향이 같건 반대건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오겠지. 우리는 지금부터 요게 보이는 이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자 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한 점을 P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잡을 겁니다. 자, P라고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평행한 녀석이 생기지. 벡터 AP하고 벡터 U는 평행해요, 안 평행해요? 평행하겠죠. 오, 그렇구나. 가만히 봤더니 벡터 AP는 평행하더라. 누구와? 벡터 U와 평행하더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평행할 때는 보통 K라는 문자를 쓰는데 우리는 T라는 문자를 써볼 겁니다. 그러므로 얘는 벡터 AP는 T 벡터 U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위치 벡터를 정의할 거예요. 그래, 요 점 A의 위치 벡터를 나는 벡터 A라고 해볼 거야. 자, 그리고 요 점 P에 대한 위치 벡터를 나는 벡터 P라고 표현할 거야. 그러면 이때 벡터 AP는 저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D 빼기 앞에서 벡터 D 빼기 앞에서 P.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가정을 정리해 봅시다. 평행하기 때문에 벡터 AP와 벡터 U는 평행했어. 이 평행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얘는 T 벡터 U와 같다라는 이와 같은 식을 만들었어. 그런데 벡터 AP는 위치 벡터로 정리하면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로 이렇게 정리가 되네. 결국 내가 구하려던 이 P라는 점의 벡터 방정식은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U로 정리가 될 거야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맨 위에 네모 박스 가지고 있죠? 벡터 방정식은 이라는 네모 박스에 요걸 집어넣는 겁니다. 벡터 P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U야. 이때 T는 실수야 라고 요렇게 네모 박스 안에 맨 위에 있는 네모 박스 안에 요 식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요거 한 점 A의 위치 벡터야. 점 A를 지나면서 기울기지에는 맞아요. 기울기가 벡터 U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맨 처음에 외워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유클리드 기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해석 기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유클리드 기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지. 자, 여러분 메뉴에 네모 박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6이 이렇게 적어놔. 유클리드 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6이 옆에다가 제목을 좀 섬세하게 달아두도록 할게요.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벡터 방정식.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선생님, 방향 벡터? 그게 뭔데요? 자, 방향 벡터는 우리요 맨 아랫줄 가볼까? 45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모모를 직선 L의 모모 가로 열고 모모 같은 역할이라 한다라고 맨 마지막 줄 나와 있는 거 보입니까? 거기에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U를 직선 L의 방향 벡터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다예요. 즉 얘는 뭐와 같은 역할을 하겠어? 직선에서 기울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때 이 벡터 U를 방향 벡터라고 부르며 얘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점의 위치 벡터와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이와 같이 쓴다. 그럼 이 식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겠죠. 지금부터 세 번만 읽으며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벡터 P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U. 한 번 더. 벡터 P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U. 한 번 더. 벡터 P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U.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역으로 기억을 만족하는 직선을 그려보자 라는 요 내용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기억이라는 식을 다시 한번 외워볼까?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누군데? 시작! 벡터 P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U. 자, 이 식이 주어졌을 때 그림을 그리면 내가 아까 그렸던 그 직선이 진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벡터 P, 내가 새로 그리려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벡터와 이 벡터를 합한 거예요. 벡터 A는 고정됐네. 얘가 벡터 A였죠? 맞습니까? 얘는 고정됐어.
반면에 어때? 이 벡터 u에는 t의 값이 음수냐 양수인데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t의 값에 따라서 t 벡터 u라는 것은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 혹은 뒤로도 음수일 때는 뒤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하고 얘를 더하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여기에 벡터 p가 오겠죠. 자, 얘하고 얘를 더하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여기에 오겠지? 이만큼 더하면 여기에 오게 될 거야. 이만큼 더하면 여기에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올 테고, 뒤로 갈 땐 여기에 올 테고, 뒤로 갈 땐 여기에 올 테고. 그래서 P점을 모아 연결했더니 뭐가 됩니까? 직선. 직선이 나와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무리 지어두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벡터 P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U를 직선 L의 벡터 방정식이라 하고 벡터 방정식이라 하고 벡터 U를 직선 L의 방향 벡터 기울기 같은 역할을 하는 방향 벡터라고 한다. 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봤어. 밑에는 아까 채웠는데 벡터 아, U를 직선 L의 방향 벡터 기울기 같은 역할이라 한다. 물총.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유클리드 기하 입장에서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식.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요게 이렇게 놓을게요. 성분으로 성분으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성분으로 주어진. 자, 봤더니 한 점 주어지고 방향 벡터 주어진 건 어때? 앞에 있는 조건이랑 똑같이. 근데 앞에는 유클리드 기하였어요. 지금은 성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해석 기하적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기하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 자, 결론 내드리도록 할게요. 와, 얘는 x1, y1을 지나. 한 점을 지날 때 우리 보통 얘 한 점 지나면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한 점 지나면 이런 거 필요했었어요. 맞나요? 자, 그런데 방향 벡터가 이렇게 u1, u2로 주어지면 x 성분의 방향 벡터는 여기에, y 성분의 방향 bek터는 여기에 적고 등식만 달아놓으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한 점 x1, y1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u1, u2인 직선의 방정식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당연히 u1, u2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분모 자리에 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 근데요, 저 유투를 위에다 곱해주면요. 아, 곱하지 않아요. 그냥 이 식의 기본 구조는 뭐냐면요. 가장 암기하기 좋은 상태로 개발된 식이에요. 이 식을 옆에다 곱할 수는 있다? 언제? 문제를 꼬아서 출제할 때. 근데 우리는 그 꼬아서 출제된 녀석을 다시 이 상태로 돌려놓고 벡터에서는 해석을 해요. 왜? 이게 가장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고 암기하기 쉬운 구조의 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식을 봤어. 그런데 3분의 x-7은 5분의 y 플러스 1이라는 이런 구조의 식이 보여.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보자마자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직선은 직선인데 몇 콤마 몇을 지난다? 7,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는 몇이다? 3, 5다. 이 방향 벡터의 의미는 뭐냐면 얘의 의미는 결국엔요. x의 변화량의 의미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의 변화량이 되겠어? y의 변화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기울긴 기울기인데 x가 3, y가 5, 와 이렇게 생긴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2분의 7 마이너스 x는 5분의 y 플러스 4라는 이와 같은 식을 적었습니다. 얘는 몇 콤마 며칠 지날까? 직선은 직선인데 7, 7 콤마 마이너스 4. 방향 벡터는 뭐가 될까요? 2, 5. 마이너스 2,5가 돼요. 자, 핵심은 뭐냐면요. 요 방향 벡터 작업을 할 때는요. 요 녀석의 x, y가 와야 돼. 순수하게. 앞에 마이너스 이런 거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보통 너희들이 푸는 문제는 살짝 꼬이면 이렇게 7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 그럼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밑으로 보내버리면서 이렇게 바꿔버린 후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에 민감하셔야 돼요. x와 y의 부호에. x, y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면 그 마이너스는 분모로 보내서 방향 벡터를 음수화시켜야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네, 양변 쪽이 마이너스 곱하면요. 둘 다예요. 그러면 방향 벡터는 2, 마이너스예요. 아니야. 방향 벡터의 기준은 얘가 x, 얘가 순수한 y가 오는 상태로 만들 텐데 이거 마이너스로 막 양변에 붙여버리면 돼요. 분모에다가요. 분모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인다고요? 네. 그러면 방향 벡터는 2, 얘를 마이너스로 붙이고 얘를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면 방향 벡터가 2, 마이너스예요. 5가. 신박한데? 똑같은 건가? 잠시만. 자, 얘는 마이너스 2,5 이런 기울기인 거고 이렇게 바뀌면 얘는 2, 마이너스 5 똑같이? 네. 되겠습니까? 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를 x1, y1으로 나타내고 방향 벡터 U를 u1, u2로 나타낸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직선 L 방향 벡터가 주어졌으니까 한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선을 이렇게 잡고 L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L 위에 한 점을 P라고 잡으래. 그래서 선생님이 P라고 잡고 얘를 x, y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두 점 A와 P의 위치 벡터를 잡아내래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서 얘를 벡터 A라고 달아버릴 거고요. 이 P라는 점과 원점을 연결해서 얘를 벡터 P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미 앞에서 배웠지. 직선 L의 방정식은 뭐와 같다? 시작! 벡터 P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U다 라고 이와 같이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모두 성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 식을 그대로 성분화시켜서 표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벡터 P를 성분화시켜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x, y라는 식이 될 거예요. 자, 벡터 A를 성분화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x1, y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t 적어주고 벡터 u는 u1, u2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분이 주어졌을 때 벡터의 덧셈, 벡터의 실수배에 의해서 우리는요 x, y는 얘 계산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x1 플러스 tu, y1 플러스 tu2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즉 x는 뭐와 같다? x1 플러스 tu와 잠시만 u1이죠. 예, tu1과 같다. y는 뭐와 같다? y1 플러스 tu2와 같다예요. 자, 이때 u1, u2가 0이 아닐 때 기억에서 여기 사용된 매개변수 뭐가 사용돼 있어? 매개변수 t가 들어가 있죠. 자, 이 매개변수 t를 소거해 줄 겁니다. 즉, 이 식을 매개변수 t의 장례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t만 남겨놓고 다 이항해야 되니까 x-x1 됐는데 t만 남겨놓고 u1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지.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식에서도 t만 남겨놓으면 y-y1은 u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근데 얘도 t고 얘도 t야. 그러므로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요 공식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얘 외우기 되게 쉽죠? 오, 한 점 주어졌네. 이렇게 적어내요. 방향 벡터 주어졌네. X 성분, Y 성분 분모에 붙여버리면 된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분과 관련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대부분 문제가 이런 구조로 주어져요. 출제자가 우리한테 이런 구조의 식을 줄 거야. 그럼 이 식을 보면서 몇 콤마 몇이 나고 방향 벡터는 몇 콤마 몇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가장 많이 보는 식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 들어가서요. 예, 위에는 U1, U2가 0이 아닌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U1, U2가 0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다 해요. 자, 보도록 하자. U1은 0이 아닌데 U2가 0이야. 즉 Y축의 변화량이 0이라는 것은 X축으로는 변했는데 Y축으로는 변화량이 0이니까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예요? 안 올라간다예요. 그래서 이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됩니다. 결국 이 녀석은 X축에 평행하니까 Y는 Y1이라는 이와 같은 직선의 방정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요. 예, X축의 변화량이 제로야. 근데 Y축의 변화량은 뭐 0이 아니니까 올라가겠지. 결국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를 전하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므로 뭐가 된다? X는 X1이라는 이와 같은 직선의 방정식을 갖는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여기 있고요. 뭐좀 뭐라고? 이제 누구? 이거 중학생스럽게 풀면 안 돼. 새로운 걸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워서 그대로 푸셔야 돼요. 물론 중학생스럽게 풀어도 이거 답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자, 점 A를 지나고 직선에 평행하다라고 나왔어. 지금 얘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뭐야? 요 점을 지나고 요 직선에 평행하다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뭘 주고 있는 겁니까? 방향, 벡터, 즉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방향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 요 식의 구조를 살짝 방향 벡터가 보이게끔 바꿔주셔야겠죠? 뭐라고 바꾼다? 시작! 2분의 x-3은 1분의 y 플러스 1이 되겠지. 맞나요? 왜 그렇게 돼요? 아, 저걸 바꾼 거구나. 이 식. 여기에서 방향 벡터를 뽑아내려고 이렇게 변화를 시킨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 방향 벡터는 몇 콤마 몇이 되겠습니까? 2,1 2,1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점 알겠다. 방향 벡터 알겠다. 우리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죠. 식 세웁니다. 몇 분의? 2분의 x-3은 1분의 y 플러스 3.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다? 마이너스 1,k가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는 k 플러스 4.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셔야 돼요. 물론 중학생들 네. 선생님, 저기서 네. 그 직선에서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바로 방향 벡터를 2,1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중학생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의 기본 꼴에 익숙해지고 요 꼴에 접근을 하려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은 좀 싸그리 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계속 훈련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는 딱 상황을 보니까 해석기 할 것 같아. 유클리드기 할 것 같아. 해석기야. 예, 해석기야 되겠죠? 점에 성분이 주어졌네요. 여기에 핵이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 되게 간단합니다. 자, 방향 벡터라는 건 x의 변화량이랬지. 여기에서 x의 변화량은 어떻게 쓸 수 있어? x2-x1분의 한 점 a를 지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x1은 자, y의 변화량 시작. y2-y1분의 y-y1이다. 아까 우리가 썼던 방향 벡터 u1, u2 자리에 두 점을 이용해서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이 오면 되는 겁니다. 물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x1은 절대로 x2랑 같지 않고 y1은 절대로 y2랑 같지 않은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다요. 네, 저기서 x1에다 x2 넣어도 돼요? 상관없죠. 네. 자,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통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도 이 상태가 제일 외우기 쉽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내가 얘를 x1으로 두겠다, x2로 두겠다는 점이 실제로 나왔을 때 내 맘 아닌가?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외울 때는 이게 편해요. 왜? 구조가 이렇게 오면 되게 편하잖아. 그죠? 분모 분자의 어떤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요 밑에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우선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벡터 A, B가 되겠지. 두 점을 연결한 요 녀석이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방향 벡터가 되겠죠? 자, D 빼기 앞입니다. 자, 위치 벡터인 벡터 OB 빼기 벡터 OA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얘의 위치 벡터를 상분화시키면 x2, y2 마이너스 x1, y1이 되므로 결국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이 되고 이것이 바로 위치 벡터의 x 성분과 y 성분이 돼서 각각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다시 한번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공식 한 번만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L의 방정식 시작! x2-x1분의 x-x1은 y2-y1분의 y-y1이다. 단 x1과 x2는 같지 않고 y1과 y2도 같지 않다. 자. 외우기 쉽죠? 네. 됐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우리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1, x2 같지 않고 y1, y2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x1과 x2가 같고 y1과 y2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x1과 x2가 무조건 같고 y1과 y2가 같지 않다는 얘기는 x좌표는 모두 같다는 얘기야. x좌표는 모두 같은데 y좌표 모두 달라. 점 찍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은 직선이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얘기할 때 보통 x는 x1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x값은 다 달라지는데 y값은 똑같다는 거지. x값은 막 변하는데 높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오겠네요. 우리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얘기할 때 보통 y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y는 y1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49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우는 것도 되게 기초적인 식 배우고 적용하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풀어보십시오. 답은 2번.
1번.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뭔지 파악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 얘는 기울기, 일명 벡터에서 뭐라고 불리는 녀석? 방향 벡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주고 있어요? 한 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지? 오, 그래. 게임 끝났네. 자, 우선 여기에서 방향 벡터부터 구해보면 x의 변화량 구하면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3, y의 변화량 6 빼기 2 해서 뭐라고 계산이 된다? 마이너스 1, 4.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1, 4고 한 점 3,0을 지나 게임 끝났네요. 식 세웁니다. 시작!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3은 4분의 y 마이너스